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취득을 노린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전국적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 공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시형 공공식료품점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맨해튼 이스트할렘에 위치한 라 마르케타를 첫 매장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격 시작하면서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 선을 다시 넘어섰고 세계 경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 갈등이 외교 및 종교적 논쟁을 넘어 인신공격과 AI 생성 이미지 게시로까지 확산되며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 기간 펜스테이션, 뉴저지 트랜짓 일부 구간 폐쇄 등 경기 당일 제한 조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임신부 총격 사망 사건 피의자가 정신 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한인사회가 권익보호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법 개정과 유족 지원 등 본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50여 년 만에 유인 달 근접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취득을 노린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전국 수사위원들에게 관련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지난 10일 전국 수사위원들에게 원정 출산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단속의 초점은 출산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에 맞춰져 있습니다. ICE는 임산부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조장하고 입국부터 출산까지를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 그리고 그 이면에 금융 범죄와 사기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도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침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들이 시행을 막았고 현재 연방 대법원이 관련 쟁점을 심리 중입니다. 지난 1일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정부 측은 원정 출산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대법관들은 헌법과 기존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의 위헌 판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ICE 단속 강화는 판결과 별개로 원정 출산 관련 불법 행위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원정 출산의 정확한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민연구센터가 2016에서 2017년 기준 연간 2만 건 이상으로 추산한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근거입니다. 실제로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원정 출산 숙소를 운영한 브로커 일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여름 나올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규모와 적발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태 파악 없이 단속이 무리하게 확대될 경우 과잉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이 공화당 내부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민 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내 공개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드라이브에 다시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화당이 이민 정책을 놓고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디그니 데드법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이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7,000의 배상금과 미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 경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이를 사실상 사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브랜든 길 의원은 1,200만 명에게 합법 지위를 주는 것은 대규모 이민 확대 정책이라며 추방 정책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살라사르 의원은 시민권을 주지 않는 만큼 사면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인 이민 해결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살라사르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롤러 두 의원 모두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경합 지역구 출신으로 이번 충돌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이민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기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에 잔혹한 살인사건 영상을 직접 올리며 불법 이민자 범죄를 부각시킨 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이를 제약하는 연방법원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IT 출신 이민자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조치 TPS를 문제 삼으며 이민정책이 범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T인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종료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2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온건파는 강경 일변도의 이민정책이 히스패닉 표심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강경파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정책이 공화당의 내부 균열을 드러내는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시형 공공식료품점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스트 할렘에 위치한 라 마르게타를 첫 매장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접근성이 악화된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향후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형 공공식료품점 설립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최근 취임 후 100일 성과를 발표하면서 뉴욕시 시형 공공식료품점을 임기 내 개점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첫 매장 후보지는 이스트 할렘의 라 마르케타가 선정됐으며 해당 부지는 이미 뉴욕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앞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 확대 설립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도 신선한 식품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정책을 핵심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식료품 가격이 약 66%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이스트 할렘 등 취약 지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트 할렘 지역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약 40% 가구가 식량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책은 약 90년 전 피오렐로 라과디아 전 뉴욕시장이 라 마르케타를 저렴한 식료품 판매 공간으로 조성했던 역사적 정책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첫 매장 부지 조성에 약 3천만 달러가 투입될 수 있다며 5개 매장 전체에 대해 임대료 및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두고 뉴욕시 재정 부담 가중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형 식품 매장이 민간 유통시장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맘다니 시장은 시형 식료품점이 저렴한 가격의 식품 공급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격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섰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대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군함 15척 이상을 현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봉쇄는 지난 11일과 12일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린 미 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된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입니다. 봉쇄 대상은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며 미군은 승인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을 차단하고 납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혁명 수비대도 강력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7일 선언된 2주간의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봉쇄 소식에 급등했다가 물밑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9.36달러,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9.0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3달러로 최근 2달 사이 1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퍽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와 세계은행이 13일에서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춘계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IMF는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3.1%로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2.4%에서 3.3%로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이라는 전쟁의 청구서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밑 협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3%, S&P 500은 1.02%, 나스닥은 1.23% 각각 올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간의 갈등이 외교 및 종교적인 논쟁을 넘어 인신 공격과 AI 생성 이미지 게시로까지 확산되며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란 전쟁과 외교 정책을 둘러싼 입장차를 보이며 상호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이 설전을 주고받고 서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바티칸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교황을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는 형편없다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의 정치적 발언을 정면으로 꼬집은 뒤 자신이 범죄율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의 발언은 급진 좌파에 영합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레오 14세는 원래 후보 명단에도 없던 인물이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없었다면 교황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교황의 전쟁 비판 발언에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최근 기도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긴다고 밝히며 이란 전쟁을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행동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이란 핵무장을 용인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반격했고 교황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설전은 격화됐습니다. 논란은 정치, 외교 발언을 넘어 상징적 이미지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비판한 직후 자신이 누워있는 환자를 축복하는 모습을 마치 예수로 묘사한 듯한 인공지능 AI 생성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군인과 시민들이 그를 둘러싼 장면과 함께 뒤로는 미국 국기, 천상의 전사 등 종교적, 국가적 상징이 결합돼 있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외 여론에서는 이를 두고 신성 모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위라는 해석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해당 이미지가 나를 예수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의사이자 적십자 구호 활동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이미지는 우리가 지지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일 뿐 가짜 뉴스만이 그것을 예수라고 해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해당 이미지는 곧 삭제됐습니다. 한편 레오 14세 교황은 이후 전용기 인터뷰를 통해 전능하다는 망상에 대한 비판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서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논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년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펜스테이션 및 뉴저지 트랜짓 이용이 대폭 제한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교통 혼잡과 통근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가 월드컵 준비에 한창입니다. 뉴욕, 뉴저지 경기는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6월 22일과 7월 19일 치러지는데 해당 기간 대규모 교통 통제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월드컵 기간 동안 맨해튼 펜스테이션 내 NJ 트랜짓 구역을 경기 시작 4시간부터 사실상 폐쇄하고 월드컵 관람객 전용 열차만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객은 해당 시간대에 NJ 트랜짓 열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에 위치한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총 8경기를 대비한 것으로 하루 약 4만 명의 관중 수송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약 2만 8천 명이 맨해튼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돼 펜스테이션이 핵심 출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당일에는 월드컵 티켓 소지자만 별도 인쇄된 티켓을 제시해야 승강장 출입이 가능하며 경기 종료 이후에는 관중 수송을 위해 빈 열차가 투입되는 등 철저히 월드컵 이벤트 중심으로 열차가 운영됩니다. 이에 앞서 펜스테이션은 경기 당일에 7회 빈유로 연결되는 주요 출입구 이용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통제의 배경에는 최고 수준의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 정상급 인사가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은 3단계 보안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규모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NJ 트랜짓 대표는 이번 행사를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보안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통제도 강화됩니다. 멜라이프 스테디움에는 경기 당일 차량 주차뿐 아니라 트렁크를 열고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테일게이팅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차 자체가 금지되면서 관중들은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강제되며 이에 따라 수많은 관람객들은 열차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 22일 월요일 치러지는 저녁 경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제한 시간대가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통근자들의 불편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국은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관람객이 아닌 일반 승객들에게는 암트랙, 패스, 페리,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 안내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7월 19일 치러지는 결승전은 일요일 주말인데다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관광객까지 겹치면서 교통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체 교통망 역시 과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란맘단인 뉴욕시장은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월드컵 기간 20인 이상 모여드는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 신규 행사의 허가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긴급 서명했습니다. 뉴저지는 같은 기간 매도랜드 지역 판매세 인상과 뉴저지 대부분 지역의 호텔과 숙박, 차량 공유 서비스에 추가금 부과를 추진하며 세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임신부 총격 사망 사건 피의자가 정신 이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권익보호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법 개정과 유족 지원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시애틀에서 임신 8개월의 한인 여성 권이나 씨가 신호 대기 중 괴한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태아와 함께 숨진 사건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코델 구스비에 대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피해자와 태아까지 희생됐음에도 태아가 별도의 법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인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는 긴급 회동을 갖고 한인 권익보호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TF에는 시애틀과 페더럴웨이, 타코마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워싱턴 주법이
태아를 독립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이번 판결의 핵심 배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TF는 앞으로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해 서명운동과 공개 집회, 시위 등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유족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과 함께 법률 대응과 입법 로비를 위한 기금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동포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커뮤니티 전반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인종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TF는 앞으로 더 많은 한인단체와 일반 동포들이 참여하는 열린 연대 형태로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커진 분노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유인달 근접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임무를 계기로 달 착륙을 넘어 인류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열흘간의 달 근접 비행 임무를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유인 캡슐 오리온은 10일 오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인근 해상에 정확히 착수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지난 1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달 뒤편을 선회해 지구로 복귀하는 여정으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 근처까지 간 역사적 비행입니다. 귀환 과정도 극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캡슐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음속의 35배에 달하는 속도로 하강했고 최대 4배에 달하는 중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온 플라즈마가 형성되며 약 6분간 통신이 완전히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통신이 복구됐고 보조 낙하산과 주 낙하산 3개가 차례로 펼쳐지면서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인 뒤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수했습니다. 우주비행사 4명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리즈 와이즈먼 사령관은 엄청난 여정이었고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고 이들은 해군 구조팀의 지원을 받아 헬기를 통해 군함으로 이동한 뒤 건강검진을 거쳐 휴스턴으로 복귀했습니다. 귀한 다음날 열린 환영식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인테 그리띠라는 구호를 외치며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나 코크는 지구 역시 하나의 승무원이라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의미를 강조했고 와이즈먼 사령관은 지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탐사를 넘어 앞으로의 유인 우주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 단계로 평가됩니다. 나사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로 우주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2030년에는 핵 추진 우주선으로 인류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단계는 화성이라며 우주 개발 경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달을 넘어 화성까지 인류의 우주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늘고 있는 통행료 고의 미납을 막기 위한 연방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 론 메넨데즈 연방 하원의원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덮개나 장치 판매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상습 위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을 위해 각 주에 $10,000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통행료 현금 징수 대신 번호판 촬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해 요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만 $9,000만 넘는 미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당국은 번호판 가독성 개선과 위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지하철역에서 마체테를 든 남성이 승객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쯤 앤서니 그리핀이라는 44살 남성이 정글이나 숲에서 풀을 베는 데 쓰이는 넓고 긴 칼, 마체테를 휘두르며 역 안에 있던 시민들을 공격해 84살 남성과 70살 여성, 65살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나는 루시퍼다라고 외치며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20차례 이상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용의자는 오히려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경찰이 발사한 총 2발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뉴저지 유니언 타운십의 패스트푸드 매장 칙펠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11일 밤 9시쯤 복면을 쓴 남성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안쪽으로 강제 진입한 뒤 직원들과 충돌하다 충격을 가했습니다.
부상자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예비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무차별 총격이 아닌 특정 대상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용의자들은 현재 도주 중이나 일반 시민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뉴저지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약 6%가 올라 50개 주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0.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승세입니다. 특히 뉴요크는 6.7%가 올라 전국 100대 도시 중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저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